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중대 질환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좀 내용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은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대 질환 이 네 글자 딱 들어도 이제 저도 알고 시청자분들도 알 거예요. 예. 암이랑 심장이랑 뇌 쪽 저희 뭐 세 가지는 뭐 꼭 챙겨야 된다 이러잖아요. 또 어떻게 좀 챙겨야 되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예, 일단 중대 질환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첫째가 암, 우리나라 모든 사망 순위를 조사해 본 결과 1위가 암이고요. 그 다음에 2위, 3위가 뇌하고 심장 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중대 질환을 구성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험이라는 거를 구성을 하고 알맞게 설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중대질환 플랜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좀 알맞게 구성이 되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플랜을 좀 짜봤는데요. 제가 이제 뭐 3333 이렇게 플랜을 한번 네. 짜봤어요. 그래갖고 암진단 3000 정도 그리고 갑상선암 여기서 제가 갑상선암하고 표기를 해놓은 이유는 유사암에다가 갑상선암 초기 진단 제외해서 2000까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좀 중점적으로 이걸 둘 수 있으니까 좀 좋은 플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뇌하고 심장 쪽 여기는 진단비 1000만 원하고 그에 해당되는 수술비를 2000씩 넣어서 제가 이렇게 3000, 3000 예. 예, 이런 식으로 한번 플랜을 짜봤어요. 이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야 되냐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구성으로 있으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설정을 낮추셔서 추가로 플랜을 잡으시고 없으시면 최대한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하셔갖고 여기다 플랜을 또 추가하시는 게 훨씬 좀 더 효율적이고 플랜을 잡는 데 있어서 좀 가성비도 좀 좋고 이렇게 해서 진단금이 어느 정도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에 포커스를 잡는데 모든 보험 회사마다 조금씩 사망이라는 연계 상품이 맞아요. 조금씩 달라요. 네. 예. 그런 거 아시죠? 이제는 이런 거를 가입하는 때 기본적으로 상해 사망 또는 상해 후유 장애를 1억 또는 2억, 3억 뭐 이런 게 회사별로 조금씩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계하는 금액들이 또 이제 보장 금액들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무연계인 회사도 있으니까는 그거를 꼭 찾아보셔갖고 이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뭐 20년 납 100세 만기 했을 때 한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뭐 40대 50대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월 보험료를 아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무연계면은 내가 원하는 보장만 가져가고 그렇죠. 뭐 사망 보장이 굳이 내가 원하지 않는데 예, 안 넣어가도 맞아요. 된다는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사망보험금은 솔직히 말해서 종신보험 그러니까 생명보험 쪽에 일반 사망을 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에 대해는 연계는 거의 다 상해 사망 쪽이에요. 네. 그래서 상해로 인해서 이제 사망에 이를 경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보험금이 나오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무연계로 하셔갖고 보험료를 한 몇천 원이나마 좀 줄이셔갖고 내가 원하는 3대 진단만 딱딱딱딱 암진단, 뭐 갑상선암 그리고 뇌하고 심장 쪽 진단비 수술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걸 꼭 고려하셔갖고 보험 플랜을 좀 짜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가져가면 보험료가 좀 저렴해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3333 이렇게 3천만 원씩 다 각자 가져가면 예. 그럼 얼마예요? 일단적으로 우선적으로 없으신 분들 아니면 네. 좀 추가하실 분들에 의해서 겨냥을 해서 제가 20년 납 100세 만기로 1급으로 해서 무해지 10%형, 무해지 10%형이라는 말은 납입 기간 동안은 해지환급금이 없고 납입 후에도 해지환급금이 표준 기본적인 그러한 보험의 환급률이 10% 미만인 거를 무해지 10%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험료가 좀 저렴해졌어요. 30세, 40세, 50세 기준으로 여자는 좀 저렴해요. 5만 원, 6만 원, 7만 원대. 예, 그렇게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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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 다 가져가시는데 그리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10만 원대로 이렇게 비싸지니까는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꼭 굳이 그때로 20년 납 100세 만기 이렇게 설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기의 이제 보험료 수준에 맞춰서 20년 납 90세 만기 또는 30년 갱신, 20년 갱신 이러한 상품들도 많으니까요. 보험료는 얼마든지 조절 가능하니까 만약에
주위에서 상담을 받아서 꼭 이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피하시고 어느 정도 좀 아는지 하시면서 이렇게 보험료를 낮출 수 있으니까 이건 꼭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그럴게요. 우리가 뭐 사망 담보 같은 거 굳이 뭐 최소한으로 넣어가는 거 없이 네. 내가 정말 원하는 보장만 다 골라가도 생각보다 저렴했잖아요. 네. 오늘 그래도 중대질환이라고 딱 키워드 꼽아주신 게 예전과 또 다른 새로운 무언가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거예요? 일단 제가 오늘 좀 더 포괄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 게 네. 심장 질환에 관한 거예요. 어. 물론 허혈성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뭐 불과 이제 2, 3개월 전만 해도 이 담보 나온 지가 좀 몇 개월 안 됐어요. 2, 3개월 전만 해도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보다는 상위 버전인 뇌졸중인 그리고 그 위에 버전이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급성심근경색보다는 그 상위 버전인 허혈성 심질환을 들어야 된다고 제가 뭐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좀 더 보장 범위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 심장 질환이 좀 나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표를 해서 보고 있는데 보통 시사나 B사, 뭐 A사 그리고 제가 체크한 이제 보험사 이렇게 가는 것에서는 이제 I 코드라고 하죠. 이제 심장이나 뇌혈관 쪽을 심장 질환 쪽을 이제 I 코드로 하는데 여기 20에서 많게는 20에서 25까지 한마디로 협심증이나 기타 급성 뭐 허혈성 심질환, 만성 허혈성 심질환병 이런 거는 모든 보험사가 허혈성 심질환이라는 예. 담보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코드로 따지면은 뭐 A사, B사, C사 이렇게 해갖고 여기보다 많은 17개의 코드를 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정맥을 일단은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급성, 그리고 심장막염, 심장 판막증 이런 같은 경우 기타 질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보통 심장 질환에서는 I 코드인데 I 코드에서 20에서 25까지 준다. 이렇게를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I30에서 50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범위가 한 10몇 가지, 7개에서 8개까지가 더 드린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시면 돼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네. 저희가 예전에 뭐 보험 좀 범위 좋게 가입하셨어요라고 하면서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네. 가입하신 분들께 허혈성 심장 질환이 가장 넓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허혈성 심장 질환이 그것보다 더 큰 범위로 이제 심장 질환이 그렇죠. 나왔다는 거죠. 맞아요. 이제 심장 허혈성 심장 질환이 100%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 혈관 질환에 대해서만 네. 100%인 건 사실인데 이제 뭐 심장막이라든가 아니면 부정맥까지 보장하는 담보들이 나왔으니까 이왕 예전 거 보험 가지고 있어서 2대 질환이라고 해서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 갖고 계신 분 안 그래도 2대 질환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회사로 좀 범위를 좀 더 넓혀서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숙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보장 이왕이면은 드는 거 어차피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여기에서 2대 질환을 드는 것 중에서 특히나 심장 질환에서 특정 1, 2라는 질병 분류 코드에 좀 더 포괄적인 거를 선택을 하시는 게 그래도 보장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포괄적이고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래요.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중년이 넘으신 분들은 예. 암보다 더 무서워하시고 보험 가입도 좀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왕이면은 저도 가장 넓게 가져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얼마 정도씩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검진부터 그리고 진단을 받고 일반 통상적으로 병원을 할 때는 어디가 이상이 있어서 검진이라는 걸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진단이 나왔으면 수술을 해야 되고 예. 수술을 한 다음에 향후 치료 즉 통원이나 병원비가 계속 축적이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진 수통이라고 해갖고 제가 한번 플랜을 짜봤어요. 일단 여기 회사 걸로 제가 플랜을 짜왔는데 검진을 통해서 뭐 2대 질환의 CT나 MRI 그리고 심장 초음파들 그런 거에서 그리고 2대 질환의 조영술이나 그리고 PET 같은 이제 양전자 그런 단층 촬영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비 처리를 당연히 하지만은 진단금도 5만 원, 30만 원, 5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진단. 뇌혈관 진단비는 그대로입니다. 일단은 포괄적인 100% 맞고요. 뇌혈관 진단비에 대해서는 1천만 원 기준으로 하되 심장 질환을 특정 1, 2로 특정이라고 해서 특정 부분만 주는 게 아니라 허혈성 심장 질환을 포함하고 그 위에 범위인 특정으로 몇 가지를 더 포함해서 진단비를 갖는다는 뜻이니까는 이것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비. 그래서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수술비. 여기서 심장질환 수술비라는 걸 부정맥 수술비까지 다 포함시킨 분. 그래서 2천에서 3천까지
최대 3천까지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비, 통원이죠. 뇌나 심장 쪽에서 통원, 상권병원이나 이제 일반 병원, 그래서 통원 일당으로 각각 10만 원, 뭐 만 원씩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2대 질환을 검진부터 치료를 하고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거기서 병원비로 이제 통원까지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플랜을 짜봤는데 이거에 대한 보험료가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거예요. 맞아요. 예, 어떻게 일단은 될까요? 제가 두 가지로 좀 짜봤어요. 예. 갱신하고 비갱신하고 차이점을 짜왔는데 그 전에 대해서 일단 수술비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얼마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는지 예. 일단은 보험료는 차차 알려드릴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궁금하세요. 이렇게 해서 도대체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수술 플랜으로 잡으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어? 그렇죠. 가입을 했는데 예, 많이 맞아요.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수술 플랜으로 만약에 쪘을 경우 이제 뭐 종수술비라든가 질병 수술비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112대나 뭐 24대 옛날 것들도 다 포함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제가 한번 짜와봤어요. 도대체 뇌혈관 수술비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물론 관열로 통해서 했을 때 종합적인 거로 112대 5종 수술비에 21대 또 뇌혈관 그리고 5대 기관의 관열 쪽 그리고 질병 수술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는 약 8천만 원까지 그리고 대단 자녀보험 즉 30살 미만의 자녀보험은 1억까지 수술비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내 쪽만. 진단비라고 해도 굉장히 큰데 그렇죠. 수술비가 뭐 8천만 원 예. 이걸 받을 수가 있다는 물론 거예요? 이건 풀담보로 넣었을 경우긴 그래도요. 하지만 그리고 예. 유병자가 아닌 이제 건강체로 넣었을 뿐이지만 그래도 예. 이 정도만 해도 진단비보다 더 크게 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죠. 암 진단비도 3천만 원 들고 계신 예. 맞아요. 분들 많은데 이대 질환 더 까다롭다고 하는데 진단비도 아니고 수술비만 맞아요. 이만큼 된다고 하니까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보험- 말씀드릴게요. 예. 거기다 대고 뇌 쪽도 이 정도인데 이제 심장 쪽은 제가 보통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받고 간편 쪽으로 받고 자녀 쪽, 그러니까 간편이라는 걸 일단 유병자 쪽. 일단 종합보다는 간편이 적게 받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별표를 쳐놨는데 부정맥 아이코드에서 47, 48, 49 그리고 신부전증까지 포함을 한 심장 질환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종합적으로는 6천에서 자녀는 8천까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걸 꼭 참고하셔갖고 이거를 수술비 플랜을 짤 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래요. 이 보장 범위가 넓은데 뭐 일단 보장 금액 자체도 크고요. 뭐 네. 수술비랑 진단비를 다 포함한 거잖아요. 맞아요. 보험료가 조금 비싸진 않을까? 뭐 비싸도 가입을 원하시겠지만 그래도 얼마 네. 정도 할까요? 일단 비싸기도 하고 뭐 네. 싸기도 싸기도 하고 이제 나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네. 제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세 가지로 짜왔는데 하나는 20년 갱신이고 또 하나는 20년 납 100세 만기로 기준을 했을 때 일단은 20년 갱신을 하면 굉장히 좀 저렴하죠. 40, 50대까지는 2만 원, 여성 같은 경우는 만 원대, 오. 50대는 2만 원, 예. 남성은 4만 원대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60대로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갱신형이라고 해도 조금은 비쌉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거기에 플랜을 해서 검진부터 진단, 수술, 통원까지 해서 보험료를 측정한 건데 60대는 20년 갱신으로 하면 8만 원, 여성은 4만 8천 원. 아무래도 이렇게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는 거는 남성이 아무래도 수술을 더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20년 나는 갱신이 싫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 있으니까는 비갱신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을 때 아래 보시는 것 같이 40대, 50대, 60대 남성, 여성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 그렇게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고 수술비를 받으면서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가성비 좋은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네요. 되도록이면 일찍 가입하면은 뭐 40대 기준 2만 원대도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뭐 아예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렇죠. 이미 이대 질환 이제 예전 버전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좀 준비해 봐라. 최종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일단 진단금이라는 거는 최소한 자기 보장이 어떻게 뭐가 있는지 그거를 좀 이제는 네, 아셔야 될 때입니다. 맞아요. 분명히 알고 어떤 거를 추가로 가입할지 추가로 가입할 때 보장 범위라든가 진단금 한도 정도는 구성이야 이제 설계 전문가를 통해서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보장 범위하고 진단금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히 알고 가입을 하시길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